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나라 M&D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라 M&D가 배터리 관련주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고 나라 M텍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배터리 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나라 M&D 사업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금형 부분, 전기차 배터리 팩, ESS 부품 양산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자동차 가전 부분 양산 부분인데, 크게 말하면 금형 부분, 특히 자동차 금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어떤 금형 부품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나라 M&D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브로셔 인데, 여기 보시면 뭐 오토모티브 파츠라든가, 그죠? 뭐 여기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죠. 도어 패널, 히터 케이스, 뭐 이런 금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금형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을 양산하는 틀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을 직접 양산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제품을 양산하는 금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여기에 금형 기기가 안 나와 있냐고 했더니, 금형 기기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금형 기기를 못 알아볼 거, 그 금형으로 생산한 파츠를 올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부 이제 오토모티브 파츠를 파는 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금형을 판다. 특히 이제 자동차 쪽 금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금형 부분이 50%고 전기자동차 뭐 배터리 양산 부분이 36%. 그러니까 사실상 금형이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금형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시트 파츠, 그러니까 앉아있는 의자, 자동차 앉은 좌석과 관련된 거, 네, 범퍼, 트랜스미션, 이쪽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금형만 한 게 아니라 이제 LG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1999년 2월에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스핀오프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냉장고, 모터코,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생산하는 금형도 얘가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얼마 나왔죠? 16억밖에 안 나왔어요. 100억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되게 100억을 넘지 못한 회사 제가 잘 안 보는데, 이게 배터리 관련주라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작년에 약 16억밖에 연결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얼마 나올까요? 100억은 못 넘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사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막 160억, 180억 이거는 턱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속회사가 중요한 게, 우리가 나라 M&D를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냉장고, 금형한다고 이 회사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형보다 잘 사는 아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가 누구냐? 나라 M텍입니다. 나라 M&D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배터리 팩이 안 나와요. 여기 나라 M텍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 M텍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라 M텍의 배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배터리 팩을 보시면, 이 배터리 팩이 뭐냐면 배터리 모듈, 배터리 뭐 전기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팩입니다. 배터리 모듈을 하나씩 담아서 한 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 배터리들 여러 개 모아가지고 담아놓는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BMS 시스템은 그 완성차 업체가 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BMS를 현대모비스에 하던가 현대자동차에서 하던가 그래요. 모델별로 틀리지만 보통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BMS만큼은 자기네들이 좀 하려고 하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BMS를 하는 대표적인 누가 있죠? ITM 반도체가 있죠. ITM 반도체는 소형 2차전지 BMS를 하는데, ITM 반도체가 만약에 완성차 BMS를 하게 되는 날 ITM 반도체 주가는 뻥튀기 되지만 그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갑자기 왜 ITM 반도체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ITM 반도체 주담도 제가 작년에 통화했을 때, 하고 싶지만 준비하고 있지만 하면 대박이지만 참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작년에 들었고요. 배터리 팩이지 BMS는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나라 M텍이 배터리 팩을 LG화학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잠깐 볼게요. 이 작년에 나온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제가 맞고 안 맞고를 좀 얘기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99년 2월 생산 스피노프 공장에다 여기 나오고, 종속회사 나라 플라테크는 볼 거 없고, 나라 M텍 여기가 메인이죠. EV 배터리 팩, 딴 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 팩, EV 배터리 팩, 요게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준비해온 게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GPM이 9에서 10%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금형 사업이 3, 4%, 그 다음에 배터리 팩 관련주가 90% 정도로 여기 써놨는데,
보통 금형 쪽이 마진이 좀 다이버스해요. 그러니까 뭐 일부 트랜스미션 들어가는 거는 막 7, 8%까지 나와요. 금형도. 그 다음에 시트나 이런 거 아주 범용적인 거는 뭐 1, 2%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근데 이 배터리 팩의 마진이 지금 여기서 90%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있다고 여기 그랬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초창기 들어가는 물량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확 틀려집니다. 왜냐면 일반 관리비를 얼마나 매출 원가를 때릴 때 매출 원가가 양산의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공장 단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캐파 가동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6%, 9에서 10%는 좀 어렵고 6에서 한 8% 정도 나올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 LG화학이 미국의 GM이죠. GM이랑 오하이오 공장을 세우고 있는 것들은 초창기에 납품할 때는 한 7, 8%가 안 될 겁니다. 초창기에 뭐 한 3, 4%, 혹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를 보낸다고 해도 한국에서 만든 게 뭐 8%인데 보내면 운송비 떼고 관세 떼고 하면은 확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현지 공장을 세우게 된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공장 세우는 감가상각비, 인력, 충원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배터리 팩이 좋아. LG화학이 엄청 성장하기 때문에 배터리 팩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배터리 팩이 증가할 때 처음부터 이 마진이 나오냐는, 처음부터 이 마진 절대 안 나온다. 왜? 그 공장에 설립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수출한다 그래도 관세랑 마진이랑 그다음에 인건비를 또 추가로 제외한다 그러면은 초창기 마진은 무조건 떨어진다. 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에는 나라 엠텍이 아마 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상장하게 되면 모 회사가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 지금은 나라 M&D밖에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작년에 엄청 올랐다가 무려 이제 1,9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만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오늘 1,950원에 시가총액이 1,555억입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땐 100억 넘게 어려워요. 한 90억, 한 80억? 일단 작년에 10몇 억이었죠.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100억 넘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 계륵 같은 종목이에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면 이 성장성을 외면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르면 이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올해 실적이 100억 넘기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 뭐 넘겨봤자 정말 기적적으로 나와봤자 겨우 넘기는 거지 100억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모멘텀이 반영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냐면, LG화학이 오하이오 공장 세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비 업체들은 얘기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얘네는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애들이죠. 나라 M&D는 금형을 제공하는데 나라 엠텍 자회사는 그냥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LG화학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은 통보를 늦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세울 때, LG화학 공장 세울 때 먼저 통보받는 것은 장비 업종이고, 이 회사는 공장이 세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배터리 팩을 누가 공급할 것이냐로 얘기가 되는 업체라는 거죠. 근데 그 모멘텀은 아직 반영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공장도 계속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한 2, 3년간 계속 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때는 뭐 단기 매매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실적은 작년보다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만 100억은 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빛나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세 번째, 빠지면은 나라 M&Tech의 BMS 성장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